여러분, 혹시 저녁에 간단히 호두나 아몬드 드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단 하루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은 잠자는 동안 증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버드 의대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저녁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가 뇌혈관 질환 발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하시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니어 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왜 저녁 시간이 위험할까요? 저녁은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먼저 심장 박동이 분당 10에서 15번 정도 느려집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10에서 20% 낮아지고요. 또한 소화효소 분비량도 낮 시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간식이 문제인데요. 68살 한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에 말린 과일과 호두를 드셨습니다. 당분도 보충하고 뇌 건강에도 좋다더라며 꾸준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치솟아 혈액이 탁해졌고 작은 혈전이 생겨 뇌혈관이 막힌 겁니다.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죠. 이분이 특별히 건강이 나쁘셨던 건 아니에요.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거든요.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밤에 기름진 견과류를 계속 드셨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낮보다 혈중 지질이 40%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밤에는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혈압이 가장 낮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녁에 피해야 할 위험한 견과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잣입니다. 비싸고 귀한 음식이라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잣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낮에 드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한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잣에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혈관 염증과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지인도 매일 저녁에 잣죽을 먹다가 2달 만에 혈압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의사 진단 결과 원인은 잣의 오메가6 지방산이었습니다. 섭취를 중단하자 1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잣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피칸입니다. 향긋하고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낮에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무려 72%에 달해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저녁에 먹으면 분해가 잘 안 돼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 연구에선 저녁 8시 이후 피칸을 먹은 그룹이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정말 독특한 견과류입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이 풍부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낮에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섭취한 고혈압 환자 중 15%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 완화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65%가 넘기 때문에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소화가 느려져 속쓰림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아침 일찍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칼륨 함량도 높아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금에 절여 판매되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체내 수분을 가둬 심장을 더 힘들게 하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밤에 뇌출혈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스타치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것을 선택하시고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데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파는 볶은 아몬드는 소금, 설탕, MSG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아몬드를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중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는 정말 편리하죠. 한 봉지에 여러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많습니다. 먼저 보존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산화방지제는 견과류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액상과당으로 코팅된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당분은 저녁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소금과 설탕 없이 직접 여러 견과류를 섞어서 낮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견과류 말고도 저녁에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치나 된장찌개, 라면처럼 짠 음식입니다. 밤에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방해해요. 셋째는 튀김과 가공육입니다.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안 되고 혈 속 기름을 올려 심장을 괴롭힙니다. 저녁은 찐 채소나 두부처럼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하지만 50살 이후엔 과격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돼요. 67살 김 씨는 젊은 사람 따라 강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플랭크를 30초 하거나 벽에 기대서 다리 들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하거나 가벼운 아령으로 반복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50살 이후 건강을 지키는 황금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되도록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먹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하기입니다. 강한 운동 대신 가볍고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좋은 음식도 늦은 저녁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50살 이후에는 식사와 운동 모두 가볍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답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과 지인분께 꼭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